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요즘 부쩍 사독 약침 치료를 위해 찾아오신 환자분들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원병원 정영준입니다. 지난 두 차례 사독약침에 대한 영상이 소개된 이후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실제 멀리 지방에서도 찾아서 내원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아마도 사독약침 치료받은 환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주위에 알려지면서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독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사독 약침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일까요? 지난번에 족저근막염, 테니스 엘보, 경추 디스크 등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상 예를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독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중에는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의 항암 치료 부작용인 말초신경병증과 안면신경마비, 비고신경 포착증후군과 같은 신경병증에 대한 임상 예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사독 약침 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소개해드리면요.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으로 벼슬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카보플라틴과 파크레탁셀 조합 항암 치료를 2차까지 받으신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내원 당시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전신 기능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데요. 특히 극심한 손발 저림과 양측 하지 통증, 요통 등의 심한 고통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여서 급격한 살무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증상보다도 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손발 저림과 양하지 통증 개선이 급선무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원 초기 구안하사진까지 오게 되어 정신적으로까지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그분의 요추 MRI 검사 결과를 보면요. 퇴행성 척추증과 협착증도 있으시네요. 말씀하신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의 말초신경병증에다가 요추 유발 증상까지 있다면 환자분의 고통은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신체 기능과 면역 기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안면신경마비 증상도 발생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독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입원 기간 동안 오전 오후 2회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증상 치료를 위해 사독약침과 함께 요추 부위에 백독약침을, 그리고 안면마비 부위에는 사독약침과 사독패치를 시술하였습니다. 이번 3일째 손발 저림과 하지 통증이 10에서 6까지 현저한 증상 개선이 있었고 5일째부터는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네. 일주일 차부터 안면마비 증상도 호전되기 시작하여 이번 2주차 만에 10에서 1 정도까지 거의 증상이 없을 정도로 재반 증상이 좋아졌고 안면마비 증상 또한 완전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이 이렇게나 빨리 개선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안면마비도 그렇고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까요? 두 번째 분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과음 후 옆으로 누워 자다가 한쪽 무릎 아래로 감각장애와 발목을 위로 젖히지 못하는 족하수 증상이 발병하여 집 근처 신경외과에서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된 환자입니다. 비골신경은요, 무릎의 외측 아래 뼈인 비골의 비골두 밑을 지나서 무릎 아래 부분의 전면을 거쳐 발등까지 내려가는 신경이죠. 주로 이 발목을 발등 쪽으로 들어 올리는 기능으로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비골신경은 무릎 근처에서 피부 표면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넘어지거나 무릎의 눌림, 석고붕대 등의 압박 등으로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이 환자분도 과음 후 옆으로 자다가 비골신경이 눌리게 된 건데요. 비골신경의 폭착으로 인해 저림과 통증과 같은 감각장애가 심했고요. 족하수 증상도 동반되어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외래로 오셔서 침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와 함께 사독약침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2차 치료부터 감각장애와 통증은 10에서 6의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족하수 증상은 여전한 상태였습니다. 3차 치료 후에는 감각장애와 통증은 10에서 3까지 더욱 호전되었으며 족하수 증상도 30에서 40%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내원 13일차, 그러니까 4차 치료 때는 적화수 증상이 모두 좋아지고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하지 부위에 미세한 감각장애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증상도 이후 치료로 완전히 소실되게 되었습니다. 비골신경 포착도 정도에 따라서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의 회복이라면 대단한데요. 자, 암 환자의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사독약침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들도 좀 있을까요? 예, 있는데요. 2017년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사독약침 후 항암제 유발 통증에 대한 연속 증례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대전대 둔산 한방병원의 동성암센터를 방문하였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사독약침으로 치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암종 3명의 말초신경병증 환자는 각각 사독약침 치료를 4회, 6회, 8회 받은 결과 NRS 점수는 모든 환자에서 유효한 감소를 보였고 신경통과 감각 이상에 대한 CTCA 등급도 모든 환자에서 2에서 1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중 또는 치료 종료 후 시행한 혈액 감사에서 독성에 관련한 유효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라는 얘기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은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예방과 정립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죠. 자, 문제는 이런 부작용으로 항암제의 스케줄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고 심한 경우는 다른 항암제로의 전환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사독약침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케이스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